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셨나요? 미국은 연휴 없이 2주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지난 금요일에 트럼프의 중국 관련 관세 언급으로 급락이 있었습니다. 내란 또는 계엄령 발생 가능성과 미중 회담의 성사 여부 등에 의해서 미국 주식은 변동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한국 시장은 연휴 직전과 직후의 양 이틀간 매우 큰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케 하는 이벤트들도 많다고 합니다. 긴 연휴로 인해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실 텐데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주간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반년 넘도록 강한 상승 추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4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네요. 한 주간 2.53%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비중을 일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간 차트입니다. 연휴를 감안해서 모니터링하지 못한 2주간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마이너스 2%에 가까운 하락폭입니다. 지금 노란색 박스 친 대략 한 10 영업일 정도, 2주 정도 되는 거죠. 그 기준에 마이너스 2% 하락 정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지난 금요일 하루에 과거에 최근에 그 수익률을 한 번에 반납을 했습니다. 다만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는 유지를 했고요. 지난 저점을 뚫고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루 만에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보통은 대통령이나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로 급락이 이렇게 온 경우에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지금 정치적인 이유, 그 내란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안감을 조성을 좀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일별 분봉 차트를 보시면 잘 오르던 주가가 금요일 하루 만에 3.56%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루 기준으로도 지난 4월 이후에 가장 큰 최고치 기록입니다.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장이 마감된 것도 불편하네요. 이 하루 일과 이 부분이죠. 이렇게 장 마감하는 시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변동폭의 맨 최하단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어떻게 시작될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조금 반등한 상태에서 비중 조절이 가능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정리하면 미국 주식은 비중을 줄이고 시선을 국내 주식으로 더 돌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한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H 주간 차트부터 보고 넘어가시죠. 미국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에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 상품에는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점으로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런 차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일주일간 1.1% 상승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한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연휴가 딱 일주일이었으니까 주봉 두 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연휴 직전에 4영업일 동안 4.8%의 큰 수익을 이미 내고 있었고요. 연휴를 마친 지난 금요일 하루만 해도 1.7%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1.74% 급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리고 지난 7, 8월에 지지부진하게 행보했던 이 지수가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으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종합지수는 3,500을 넘어서 3,61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있었고요. 앞으로도 연말까지 자사주 관련 이슈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이슈 등 긍정적으로 잘
안착이 되면 지속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으로 수익을 실현하거나 들어가기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손실 관리가 투자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한 말씀 드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생각으로 투자에 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많이 올랐다, 수익이 많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일키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손실 관리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그런 관점으로 투자한다는 게. 예. 수익은 오래 가져가야 되고요. 손실은 짧게, 민감하게.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싹을 잘랐는데 반등하면 어떠죠? 예, 반등은 포기하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반등을 먹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을 피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는 투자자가 정말 많지 않습니다. 보통 손절하고 반등하면 후회하죠. 후회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서 느긋하게 그 수익을 키워 먹으면 반등에서 수익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등에 반등에 목매달다가 어쩌다가 큰 손실을 피해가지 못하면 그동안 쌓았던 큰 그 수익이 다 더 작은 손실로도 없어지게 됩니다. 지겹도록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 한국 시장은 굉장한 상승 추세에 있고 전망도 좋다입니다. 추천 상품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일로는 5일이고 기간으로는 2주간을 기준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우선 코덱스 200이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매우 가팔라졌죠. 예, 거기서 느낄 수 있듯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휴 직전과 직후 양 이틀간 크게 올랐습니다. 횡보하다가 9월 초부터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연말까지 좋은 호재가 여러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 무작정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주 전고점 대비 하락폭을 지금처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법입니다. 다음은 업종 ETF 첫 번째 타이거 반도체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승 강도입니다. 9월부터 이룩하는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고요. 코스피 지수가 날아가려면 반도체와 자동차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반도체가 먼저 강하게 지수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원자력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급등이 눈에 띄네요. 하루 만에 엄청난 수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연휴 기간 동안에 외국 기업의 주간 수익이 한꺼번에 적용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0%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K방산입니다. 코스피 종합지수에 비해서 방산은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상대 강도 측면에서 즉 코스피 상승률 기준에서 얼마나 더 강하게 올라갔느냐 아니면 덜 올라갔느냐 아니면 혹시 떨어졌느냐 그걸 상대 강도라고 표현하는데 상대 강도 측면에서 확실히 상승 강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횡보 수준이고 전고점 기준으로 한 3% 정도 가까운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초를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우상향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조선은 오히려 9월 초 이후에 흘러내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미세하게 살펴보면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전저점을 깨면서 흘러내리고 있죠. 물론 이번 주에는 4% 이상 상승해서 전고점을 많이 회복했습니다만은 조선과 방산은 민감하게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을 선택해서 움직이는 분들께는 비중을 줄이거나 아예 정리해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반면 너무 자주 옮겨 다니는 게 맞지 않는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좀 더 길게 두고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50일선을 깨거나 전고점 대비 하락폭이 전혀 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타이거 200 중공업입니다. 조선과 방산, 원자력이 짬뽕되어 있는 종목이죠. 조선과 방산이 횡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상품을 좀 편입해서 추천을 좀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뭐 비교적 긍정적이죠. 요번에 방산은 좀 횡보를 했지만 조선과 원자력이 좀 괜찮았죠. 그래서 7% 이상 상승을 기록했네요. 그러나 이것도 9월 초 종합지수를 9월 초부터 기준을 잡아가지고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비교해서 본다면 상대 강도가 절대 높지는 않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코덱스 200이 더 수익이 좋죠. 다음은 최근에 편입한 글로벌 금 채굴 기업입니다. 2.63% 상승했네요.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양자 컴퓨팅입니다. 현재 1개월, 3개월, 6개월 수익률 평균값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단연코 1등 상품입니다. 지난 금요일 하루 만에 26% 이상 급등했습니다. 하루에 26등이요. 물론 이것도 연휴 기간 동안에 한 일주일간의 미국 기업의 수익률 변동성을 한꺼번에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 30% 투자용으로서 상품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한 2개 정도를 추천했다가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봤었는데, 제가 연휴 중에 올렸던 월간 절대 모멘텀 전략 모니터링에서 보았듯이 현재 한국의 금리는 횡보 상태에서 최근에 며칠 사이에 급등한 상태이고요. 미국은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보다는 미국채를 투자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선택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한 30에서 40% 정도를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어서 이 상품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이라는 상품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 상품의 60%는 미국채 10년물 선물이고요. 나머지는 국내 주식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 6개월 정도의 수익률이 대략 20% 정도 됩니다. 코스피 지수도 많이 올랐고, 그죠? 다만 미국채 투자가 환율 해지가 되지 않은 상품입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환차손에 대한 리스크는 아마도 국내 주식이 충분히 만회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상품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간 수익률은 두 개로 나눠서 정리한 겁니다. 괄호 안의 수치는 연휴 전 4일 동안의 수익률이고요. 그 위에 있는 수익률은 지난 금요일 하루의 수치입니다. 대부분 강하게 상승하며 전고점을 대부분 경신했고요. 조선과 방산도 전고점 대비 하락폭이 2%대에 머무릅니다. 우측에 새롭게 상품별로 최근 1개월 수익률과 3개월 수익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그래프를 보긴 하지만 수치적으로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봤습니다. 역시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이 핵심이네요. 아무리 그래도 코덱스 200으로 천천히 상승세를 불안감이 없는 채로 비교적 작은 채로 즐기는 걸 가장 우선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이 반도체, 그 다음이 양자 컴퓨팅. 양자 컴퓨팅은 투자 비율을 너무 높이지 마시고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자면 한 10%? 10%? 투자 금액이 크면 클수록 비율을 좀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익률 탑 30 리스트입니다. 양자 컴퓨팅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히토류 금속
그죠? 네, 요것도 상위에 여전히 랭크되어 있고요. 지난 금요일 날 중국의 히토류,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입니다. 트럼프 중국 관세 얘기하기 전날 중국이 히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뉴스를 내보냈죠. 그 뉴스 때문에 좀 더 오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원자력도 좋고요. 글로벌 수소 경제 상품을 한번 공부해 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드네요. 한번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6등에서 30등까지의 리스트입니다. 반도체와 AI 전력 관련주가 눈에 띕니다. 저는요. 마지막으로 1개월 수익률, 3개월 수익률 기준으로 상위 20등 랭커되어 있는 상품 정리한 순위입니다. 1개월 수익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양자 컴퓨팅이 제일 상단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키워드로 살펴보면 글로벌 수소 그리고 그 다음이 반도체 이렇게 보이고요. 3개월 수익률 기준으로 본다면 차이나 상품이 여전히 상위권에 남아 있습니다. 차이나가 최근 1개월 수익률 기준에는 보이지는 않고요. 그죠? 양자컴이나 반도체가 차이나를 앞서간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 최근 1개월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의 비중을 좀 줄이고 국내 주식의 비중을 늘리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업종 관련 상품도 적절하게 잘 선택하셔서 수익이 따박따박 쌓이는 또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